자, 지금 할 부분은 유리수의 나눗셈이고요. 교재로는 100쪽에 있습니다.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 자체는 유리수의 곱셈이랑 동일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유리수의 곱셈은 덧셈이랑 이제 부호 결정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곱셈에서 부호 어떻게 결정했었을까? 부호가 같다, 다르다 이걸로 나타냈었나요? 기억해보세요. 부호가 같으면 그 부호를 쓰는 거는 덧셈이었고, 부호가 같을 때 언제나 양수가 되는 게 바로 유리수의 곱셈이었어요. 그래서 부호가 같다면 곱의 결과는 양수가 된다. 부호가 다르다면 곱의 결과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곱하는 수가 여러 개일 때, 3개 이상의 수를 곱셈을 할 때는 이 음수의 개수를 세서 그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음수가 되고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 양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를 정하는 것은 완전히 곱셈과 같아요. 유리수의 나눗셈에서 일단 첫 번째로 두 수의 나눗셈을 할 때, 두 유리수의 나눗셈을 할 때요. 부호가 같다면 양수, 부호가 다르다면 음수. 부호 같다, 양수, 양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마찬가지로 이 절대값끼리 나눗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음수였다. 이렇게 먼저 부호를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을 나눗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두 유리수의 나눗셈이고요. 그러면은 3개 이상의 세 유리수, 3개 이상의 유리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해주냐면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거는 곱셈이랑 똑같죠. 음수가 짝수개면 곱의 결과, 나눗셈의 결과는 양수가 되고, 음수가 홀수개면 나눗셈의 결과는 음수가 된다. 그리고 절대값의 나눗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곱셈은 곱셈끼리, 나눗셈은 나눗셈끼리 계산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혼합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이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은 우리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끊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연산으로 통일시킬 건데 어떤 연산으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나눗셈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곱셈이 조금 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이제 한 가지 연산, 곱셈으로 통일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에서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줍니다. 근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그냥 바꾸면 안 되고 어떤 희생이 따라야 되지. 그게 뭐였냐면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나누는 수. 나누는 수는 역수로 나타내줘요. 역수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겨난 게 있어. 역수라는 것이 생겨났죠. 그런데 우리가 역수라는 걸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수가 무엇인지. 여기서 역수 잠깐 볼게요. 역수. 이 역자는 어떤 역일까?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역전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역주행 이런 것들. 그래서 역수라는 것은 뒤집은 건데 뭘 뒤집은 거냐면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꾼 거고 정확한 뜻은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확한 뜻은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것. 그때 그 두 수를 하나가 다른 수의 역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해요. 어이구, 핑크색이 아주 갈라지네.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쉽게 생각하면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그것이 바로 역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수에 대한 문제랑 그 다음에 혼합계산에 대한 문제 하나씩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연산에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같이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역수에 대한 문제부터 해볼 거예요. 교재를 꺼내시고요. 교재에 101쪽이 있습니다. 1A번이 있어요. 교재 101쪽에 1A번. 이 대표 유형 아닙니다. 1A번입니다. 요거 한번 지금 해볼게요.
우리 두 문제 같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역수에 대한 것을 해보라 라고 해서 1-A번 해보라고 했는데 1-A번 볼게요. 3분의 5의 역수를 A라고 하고 마이너스 0.1의 역수는 B라고 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찾아도 되지만 편한 방법은 분모 분자를 바꾸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3분의 5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고요.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의 5의 역수 A는 5분의 3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의 역수예요. 마이너스 0.1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냐면 마이너스 10을 곱해야 1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 분모와 분자를 바꾸는 버전으로 해본다면 마이너스 0.1을 분수로 나타낼게요. 마이너스 10분의 1 그쵸? 마이너스 10분의 1의 역수이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5분의 3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0이므로 문제에서는 A와 B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 해보도록 할게요.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에서 약분이 가능하죠. 분모 5와 분자 10의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결과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6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됩니다. 잘 풀었나요? 자, 대표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대표 유형 3번은 이제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인데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의 방법은 한 가지 연산으로 통일하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꾸는 대신 누가 바뀌어야 돼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있어요. 이것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역수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역수로 만들고 거듭제곱을 해도 되고요. 난 거듭제곱을 먼저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면은 거듭제곱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역수로 바꿔줘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계산을 더 편리하게 하려면 거듭제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는 제곱을 해야 되느냐 언젠가는. 그래서 먼저 거듭제곱을 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아직 나눗셈 기호로 살려놓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은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음수인데 지수가 짝수니까 양수가 되죠. 그리고 3분의 2의 제곱을 하면 9분의 4가 되고요. 곱하기 18분의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나누는 수를 역수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18분의 5는 안 바뀌죠. 여기만 딱 이 부분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부호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부호 결정합시다. 어떻게 돼요? 음수 1개, 양수 2개이기 때문에 결과는 음수가 되고 한 번에 약분해줄게요. 한 번에. 약분 가능한 곳 어디 있어요? 9 약분 가능한가요? 이렇게? 9 약분 가능하고 핑크색이 잘 안 써져요. 약분이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어때요? 안 되네요. 그쵸? 분모와 분자 약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분모 그대로 곱할게요. 그러면 16이 되고 분모는 분자는 5 해서 마이너스 16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잘 풀었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이라는 거예요. 괄호도 많이 등장하고 거듭제곱도 등장하고 사칙연산이 등장했을 때 그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이고 사실 이거 왜 정수와 유리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정수도 어차피 유리수인데 그냥 유리수의 혼합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계산 순서가 있고 그 계산 순서대로 해야 쉽게 풀 수 있고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 계산 순서를 먼저 다룰게요. 혼합 계산 순서의 첫 번째는
거듭제곱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아서 첫 번째는 거듭제곱이에요. 첫 번째는 거듭제곱을 있으면 거듭제곱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괄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어주는 거 알죠? 아시나요? 그래서 괄호를 푸는데 이 괄호를 풀 때 소, 중, 대괄호 순으로 풀어줍니다. 소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가장 안쪽에 쌓여있는 걸 풀어주고 그 다음 중괄호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 대괄호를 풀어줍니다. 중괄호 그리기 어렵죠?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싸그리 다 풀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어느 연산부터 계산을 해야 되냐면 아마 초등학생 때 사친, 혼합계산 배울 때 했을 거예요. 어떤 연산이 더 세? 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곱셈과 나눗셈이고 곱셈하고 나눗셈이 모조리 있으면 한 번에 곱셈으로 해주던가 떨어져 있으면 앞에 있는 연산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곱셈과 나눗셈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것들을 다 계산하면 덧뺄셈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덧뺄셈을 계산해 줍니다.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부호를 굉장히 많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호 결정하는 걸 좀 주의해 주세요. 부호 같은 거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그것만 좀 잘 해주시고요. 부호 같은 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 좀 한 방에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방에 푸는 방법들이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찾으면 한번 해줄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보다는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다항식의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괄호를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혼합계산 연습해야 되니까 연습을 좀 할 거예요. 혼합계산 되게 하기 싫게 생겼는데 그래도 해주셔야 합니다. 106쪽에요. 우리 순서 잘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5번입니다) (106쪽에) (5번이에요) (5번) 한 사람 11번 해보세요.
5번 한 사람 11번 해볼게요. 오 번과 11번. 얘들아 5번하고 11번 좀 같이 볼게요. 이제 다 푼 것 같아서 좀 같이 보자면 5번에 혼합 계산이 나와 있고 순서는 첫 번째 거듭 제곱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2의 세제곱,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8이 되고요. 그러면 1번의 결과는 8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괄호를 풀자라고 했는데 풀 수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 볼게요. 이 첫 번째 소괄호 보시면은 앞에 뺄셈 기호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부호가 붙어 있는데 우리 뺄셈 덧셈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조심할 점. 뺄셈이 먼저냐 나눗셈이 먼저냐 이거를 조심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뺄셈 보이고 마이너스 보여서 신난다 하고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칫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눗셈 기호를 유심히 보시고 요 나눗셈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를 좀 조심해줘야 된다. 그럼 두 번째로 진짜로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이 중괄호 보이시나요? 이 중괄호 부분을 계산해서 이걸 풀어줘야겠지.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중괄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중괄호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이 이거 다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너네가 한 번에 암산하든 뭐 하든 한 번에 계산하길 원하는데 아직 그 정확도나 속도가 바로 안 나올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좀 써가면서 할게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나누기 이 2번이라고 표시한 부분 계산할 겁니다. 지금 자리가 없네. 밑으로 더 내릴게요. 나누기 자 2의 세제곱이 아까 8이었어요. 8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곱의 결과는 음수죠. 그리고 8에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합니다. 곱의 결과는 음수고 8과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6입니다. 그래서 2번의 계산 결과는 6이고 얘가 지금 한번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라서 지금 괄호를 친 거지 이게 양수였으면 굳이 괄호를 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부호가 충돌되니까 이렇게 이 연산기호랑 부호가 충돌돼서 음수라서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준 거고요. 그러면 이 대괄호도 계급을 한층 낮춰야겠다. 중괄호가 지금 소괄호로 이제 다운됐죠. 그래서 대괄호도 중괄호로 바꿔서 나타낼게요. 그 다음 나누기 8분의 1이 있고 자 이제 이 중괄호 안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가 뭐예요? 나눗셈이 먼저예요? 뺄셈이 먼저예요? 나눗셈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 나눗셈을 먼저 하게 되면 아까 부호 바꿨을 때 이거 답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6을 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6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6인데 일단 부호 먼저. 부호는 양수, 양의 부호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럼 절대값끼리 나눗셈을 할 건데 2분의 1 나누기 6입니다. 곱셈으로 바꿔서 나타내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12분의 1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 있고 빼기가 있고 뒤에 있는 3번 계산 순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했더니 12분의 1 이렇게 되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중가루가 필요 없어지죠? 소가루까지만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루 나타내고 그럼 이제 이 소가루를 계산하는 게 네 번째네요. 이 3번의 결과랑 같이 계산하는 게 4번이다.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을 해보겠습니다. 통분해서 계산을 할게요. 선생님 그냥 바로 갈게. 12분의 얼마가 돼요? 약분하자. 어떻게 되죠? 12분의 4에서 12분의 1을 뺍니다.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4번 계산 결과가 4분의 1이고 마지막 계산만 남았다. 맨 뒤에 나누기 8분의 1이 있었어요. 이게 다섯 번째 계산이겠지? 그러면 4분의 1 나누기 8분의 1이고요. 이거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8이 되죠. 역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곱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2. 그래서 2라고 해서 잘 풀었으면 정말 잘했고요. 여기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안 헷갈렸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에 두 유리수 A, B가 나와 있는데 일단 11번은 나름 착한 문제예요. 왜 착하냐면 A와 B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A는 음수예요. B는 양수예요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거든. 앞으로 너희가 중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 그때는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문장으로 단어로 언급해주지 않고요. 어떻게 해주냐면 A는 음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0보다 작다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음수라고 너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 0보다 큰 수들은 모조리 다 양수죠. 그래서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음수와 양수를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음수 A고 양수 B가 있어요. 그때 1번부터 5번의 계산 결과가 뭐가 되는 거? 항상 음수인 것은 이랬어요. 항상 음수라는 거는 어떨 때는 양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먼저 1번 볼게요. 1번 봅시다. 음수와 양수를 더합니다. 우리 덧셈에서 부호 결정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였지. 근데 A가 큰 절대값이 큰지 B가 절대값이 큰지 알 수 있나? 그치, 이거는 항상 음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랍니다. 자, A가 음수였는데 음수 앞에 음의 부호를 붙여버렸다. 음수 앞에 음의 부호를 붙여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고요. 양수에서 양수를 빼고 있네. 양수에서 양수를 뺄 때도 항상 양수라고 할 수 없고 항상 음수라고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어떤 놈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요. 3번 볼게요. A 나누기 B예요. 자, A는 음수였고 B는 양수였단 말이야. 음수와 양수를 나누는데 나눗셈에서 부호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곱셈과 나눗셈의 부호 결정 방법은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 그럼 부호가 다르잖아. 어떻게 돼요? 항상 뭐가 됩니까? 음수가 돼요. 3번이 옳은 것이다. 4번 보겠습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B인데 이거 곱의 결과 어떻게 될까? A는 잘했어요. A는 음수고요. 양수 B에 음의 부호를 붙여서 음수가 되어버렸어요. 음수와 음수, 부호가 같은 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됩니다. 4번은. 다음 5번이요. A제곱이랍니다. A제곱. 음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수가 돼요. 그럼 A제곱은 양수고요.
그 다음에 B는 양수였어요. 양수와 양수를 나눠요. 부호가 같은 수를 두 수를 나누면 곱의 결과는 양수가 되죠. 따라서 항상 음수가 되는 것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정수와 유리수 혼합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볼 겁니다. 바르게 계산하기라는 건데 분명히 초등학생 때 수학을 공부했던 아이들은 바르게 계산하기 문제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볼게요. 104쪽이고요. 104쪽에 대표 유형 합시다. 대표 유형 6번입니다. 왜 서로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어요? 하나 갖고 있어요? 왜 안 써요, 지원이? 희찬이가 준 것 같은데. 볼게요. 대표 유형 6번인데요. 바르게 계산하기 유형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있죠. 잘못된 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 어떤 수를 구해주고 다시 바르게 계산하는 이런 3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예요. 대표형 6번 끝났나요, 승아?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하나 더 주고 107쪽에 9번. 대표형 6번을 마무리한 사람은요. 107쪽에 9번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 결석하는 학생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에요? 없군요. 지원이 하고 있어요? 아직 중학교를 가지도 않았지만 고등학교가 지금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세세하게 무슨 고가 아니라 그냥 굵직하게 보면요, 영재고가 있어요. 영재고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영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가 있어요. 자율형 사립고라는 건데, 이제 자사고는 뭔가 영재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사고도 이제 주변 어른들이 딱 얘기하면 알아주는 학교들. 그 다음에 또 과학고가 있어요. 과학고, 외고 이런 특목고들 있죠. 이런 특목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목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가 있는데, 일반고에서도 좀 요즘에 갓가 많이 쓰잖아. 갓반고라고 해서 일반고에서 좀 뛰어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한 조사를 조금씩 그냥 시간 날 때, 그럴 때 한번 하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그래서 목표를 지금부터 잡아놔야 우리가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가 딱 정확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한 학년 위에 지금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은 똑같은 시기에 거의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하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하는 고등학교가 있다 또는 대학교가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대학교 탐방 같은 것도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좋고요. 한 번씩. 서울이니까 여기저기 지하철 타고 금방 가잖아요, 대학교는. 그래서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형 6번 볼게요. 자, 바르게 계산하는 결과를 구하는 유형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 순서가 3가지다. 첫 번째, 뭘 하냐면 일단 틀린 식, 옳지 않은 식 있죠. 틀린 식을 작성해서, 두 번째, 그 어떤 유리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식을 만들어서 바르게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어떤 유리수를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네모라고 놓아도 되고,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네모라는 이제 도형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자로 많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문자로 놓을 거예요. 어떤 유리수를 A라고 할 거고요. 이 유리수를 5분의 3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런데 잘못하여 곱했대요. 어떤 유리수 A에 원래는 5분의 3을 나눠야 하는데 잘못 계산한 식은 5분의 3을 곱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는 거고, 이게 지금 올바른 식이냐? 아니죠. 잘못된 식이죠. 틀린 식을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어떤 수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봐. 곱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셈 연산의 반대를 이용해요. 그쵸?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분수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유리수에 2를 곱해서 10이 되었대. 그럼 이 어떤 유리수는 우리가 5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5는 바로 곱의 결과에서 곱하는 수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분의 6에서 5분의 3을 나눕니다.
일단 이거 분모가 같으니까 굳이 역수로 안 바꿔도 돼요. 왜? 분모가 같은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는 거 배웠나요? 그렇게 해서 바로 나누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에서 3을 나누면 되고 곱의 결과는 음수고 6에서 3을 나누면 2니까 굳이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를 바꾸지 않아도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나눗셈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일단 어떤 유리수는 마이너스 2라고 구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바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유리수의 원래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5분의 3으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5분의 3으로 나눌 겁니다. 이게 바르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나누기 5분의 3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 2 곱셈으로 나타낼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나누는 수가 분수면 곱셈으로 바꾸어서 하는 게 지금 위에 있는 상황과 좀 다른 느낌이죠. 위에는 분모가 완전 똑같았는데 얘를 분모가 똑같게 만들어도 되는데요. 그냥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수가 분수일 때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역수로 바꾸어서 곱셈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럼 곱의 결과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5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가 돼요? 3분의 10.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바로 바르게 계산한 값이다. 잘했나요? 다음 두 번째 9번이요. 9번에 저 네모안에 알맞은 유리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거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곱셈으로 통일을 할 건데 여기 거듭제곱이 나와 있어서 이 거듭제곱을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곱셈으로 통일시켜 줄게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먼저 거듭제곱 계산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4분의 25가 되지. 그럼 이 4분의 25의 역수로 바꾸어야 되죠. 자리가 없어서 선생님 한 칸 내려 쓸게요. 마이너스 12분의 5를 곱해주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요. 나누기 4분의 25인데 그것을 곱하기 25분의 4로 나타내겠다. 그것이 바로 3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저 곱셈 계산부터 해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 네모를 구해줄 거예요. 이 둘을 먼저 계산하면 곱의 결과는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한 게 있기 때문에 구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수. 그리고 12분의 5 곱하기 25분의 4 해볼까? 약분해볼까? 4로 약분을 합니다. 5로 약분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15분의 1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 어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15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 네모 안에 들어갈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합해서 넣어줘도 되는데 곱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했던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나눗셈을 해주죠. 곱의 결과에서 곱하는 수를 나눠줍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저 어떤 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이 어떤 수는 곱의 결과인 3분의 7에서 마이너스 15분의 1을 나눌 겁니다. 해볼까? 자, 부호 먼저. 부호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수가 되고요. 그치? 그리고 3분의 7 나누기 15분의 1인데 얘들아 이거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곱하기 15분의 1의 역수가 뭔가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5를 곱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부호는 음수라는 거 파악했는데 여기서 약분할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약분을 좀 해줄게요. 약분을 해주면 결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맞아요. 마이너스 35라고 해서 이 어떤 유리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선생님이 오늘 일단 진도는 혼합계산까지 해서 딱 다 나가긴 했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시간 꽤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시험 대비 문제를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적당히 난이도 높은 걸 위주로만 좀 준비해 볼게요. 너희가 쉬운 거는 교재에서 연습을 했을